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하지만 오늘 또 한자다 343쪽 마디촌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촌자의 갑굴문은 보이지 않고 근문에 보면 이와 같이 손 모양이 있거나 손 밑에 점이 하나 있는 모양이 있어서 설문의 자를 보면 사람의 손에서 일촌되는 곳에 동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이 손목의 금이에서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사이가 떨어진 곳을 나타내는 글자가 촌자입니다. 이와 같이 손에서 일정한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부분이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모양을 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 모양이 후에 이와 같이 펼쳐지고 점이 하나 들어서 마디 촌자를 쓰이게 됩니다. 촌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대부분 손 모양이기 때문에 마디, 손가락 마디 한 마디 부분이기 때문에 마디, 아니면 손, 법, 양심 등으로 쓰는데, 손가락 한 마디 부분, 손목 아래 손가락 한 마디 부분이 맥이 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디 뛰기 때문에 마디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양심, 심장이 뛰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 법 등의 글자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어서 법, 양심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일정한 길이기 때문에 길이 정해진 것을 뜻해서 법이다, 양심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디촌, 마을촌, 나무가 있고 일정한 마디, 일정한 법을 지켜야 되는 마을을 뜻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뜻하고, 헤아릴촌, 마음심자, 마음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보다. 주임금 주자는 실사자가 있어서 이게 주임금을 뜻하긴 하지만 본래 실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소 등에 짐을 싣고 짐이 떨어지지 말라고 묶어놓는 끈을 껑거리 끈이라고 하는데, 껑거리 끈을 원래 주라고 했었고, 이 주자가 주임금 이름으로 쓰이면서 지금은 껑거리라는 뜻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한술주는 술 옆에 마디촌자가 있어서 술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소주 할 때 주자에 소주 병에 잘 보면 이 주자가 술주자가 아닌 이와 같이 진한 술 주자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술은 3번 증류한 고급 술을 나타낼 때 이 주자를 씁니다. 하지만 소주 회사들은 모두 다 이 주자를 자기 상표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킬 숫자는 집이고, 이와 같이 촌, 법, 양심이 있어서 집안에서 법을 지킨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집에 들어오는 적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킬 수, 사냥 숫자는 개, 짐승을 동원해서 지켜서 사냥하는 것, 쫓아가지 않고 짐승을 지켜서 사냥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는 오르누자가 옛날에 이렇게 있었고, 왼자자는 이렇게 있었는데, 오르누자가 펼쳐지면서 이와 같이 가고, 입구자가 이와 같이 쓰이고, 왼자자의 손 모양은 아래로 가고, 장인공자가 이와 같이 가서 양손을 펼친, 좌우로 펼친 길이를 심이라고 합니다. 벼슬 작자는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밑에 그릇 모양이 있고 밥숫자 밑에 있는 부분처럼 손이 들어서 양손으로 들고 먹는, 잘못하면 눈이 찔리는 벼슬작.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술을 마실 때 들고 먹었던 술잔을 뜻하는데, 이 술잔은 이와 같이 모양이 있고 다리가 3개가 있고, 이 앞에 경계의 표시로 이와 같은 화살 모양이 2개 달려있는 술잔 모양이 있는데, 이 술잔 모양이 참새와 같아서 참새작이라는 발음으로 쓰이고, 벼슬한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서 술을 마실 때 사용했던 술잔이기 때문에 벼슬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와 같이 벼슬작자는
본래 모양은 술자 모양이었지만 후대에 많이 변해서 이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양은 한자다 344쪽에 보면 갑골문, 금문, 소점 모양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벼슬작, 시불작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솔사자를 보겠습니다. 사자는 처음에는 화살과 활과 화살, 활에 화살을 넣어놓은 모양에서 쏘다라고 쓰였던 글자가 근문까지는 거의 모양이 대동소이한데 소전에서 갑자기 몸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 몸에서 나아가는 화살 이와 같이 써서 솔사자를 썼는데 다시 이 전문에 보면 몸신자 옆에 보고 마디준자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원래는 이와 같이 화살시자가 있어서 솔사자였는데 지금은 마디존자가 있는 글자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솔사자가 갑골문, 금문과 관계없이 지금의 몸심자와 마디존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활을 지니고 손으로 법도에 맞게 쏘아서 맞춘다. 옛날에 활을 쏘면서 일정한 법도에 맞춰서 쓰면서 마디존자가 들어간 글자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솔사, 사리알사, 말을 쏘듯이 잠깐 던지는 말, 길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짧게 하는 말을 뜻할 때 사자를 씁니다. 사양노루사, 칠도자는 말씀원자가 있고 마디존자, 법도존자가 있어 말로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법대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형식의 법에 맞는지 말로 따진다. 칠토, 토이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자를 보겠습니다. 부자는 앞 사람과 뒤에 손이 있어서 앞 사람한테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주는 모양을 부라고 합니다. 부칠부, 줄부, 누구한테 주다. 부라고 하는 글자는 이 부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도 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모두 다 부라고 읽으면 됩니다. 음이 변하는 글자를 아직까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줄부, 붙들부, 언덕이 있어서 언덕에다가 뭔가 자꾸 갖다 덧대서 붙인다. 분부할 부, 부마부, 임금의 사위가 탔던 견마에서 부라고 하고 부호부, 마을부, 구부릴부, 육부부, 썩을부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사자는 우리가 흔히 보면 위에가 잘못 보면 흑도자처럼 보이고 밑에가 마디조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잘 보면 위에는 발 모양입니다. 발, 그칠지자. 그칠지자 모양이 요와 같이 변했다가 나중에 지금의 흑도자처럼 변했고 밑에는 마디촌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칠지자는 발을 뜻하고 마디촌자는 손을 뜻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뜻하기도 하고 마음 이거는 양심, 법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서 마음이 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절사자라 손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이는 글자가 절사자입니다. 옛날에는 관청을 시라고 하고 절을 사라고 했는데 똑같은 글자에 썼는데 옛날에 인도에서 모셔온 마등 축법난이라는 두 스님이 관청에서 일을 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 교화를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했던 불법을 가르쳤던 데서 관청에서 두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절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을 사라고 했고 관청과 관계되는 일을 시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고 읽힙니다. 후에 절과 관계된 일이 점점 일이 커지자 처음에 중국에서 그 따로 별도로 그 절에 관한 행정을 보기 위해서 다시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백마사라고 합니다. 백마사. 그래서 절사자가 들어간 글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관청을 뜻했던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실시 관청이나 절 같은 데서 사람을 모시다. 때시 옛날에 관청이나 절 같은 데서 어떤 때를 알려줬다라는 뜻이고 시시 글씨 관청에서나 절에서 백성들한테 외우고 다닐 수 있도록 좋은 글귀를 나타내는 글자가 시라고 하면 되고 믿을시 그런 데서 주는 것들을
믿는다, 가질지 손으로 잡고 있다, 언덕치, 치질치 등에 쓰이고, 다음에 기다릴 때자는 이 걸을 단일행자가 들어가서 단일행자 앞부분에서 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다. 특별할 특자는 관청이나 절에서 잡았던 옛날에 특별한 소를 뜻해서 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무리등자, 대나무 축자에 있어서 대나무, 문서, 대나무 관청이나 절에서 써놨던 대나무에 모아놨던 문서를 뜻해서 무리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